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 유봉맨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정신 산만하네. 예, 먼저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에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줘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개성을 살리는, 뭐 개성이 없어 보이네.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시간 날 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뭐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할 말도 없고 해서 파워포인트의 좋은 기능 한번 소개해 보려고 넣어봤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배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 뭘까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변수라는 걸 사용을 했었죠. 변수들입니다. 변수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 그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뭐 어렵게 느끼지 말고요. 쉽게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열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배우는 사람 중에 거의 한 학기 정도를 이 배열과 같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 배우는데 투자들을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렇다는 거죠. 뭐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배열은 중요한 거니까 좀 신경.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뭐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뭐 데이터가 뭔지 그 데이터의 구조, 데이터의 저장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 다 배열 얘기입니다. 배열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언하는지, 어떻게 초기화할 건지, 또 그렇게 선언한 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가능한 많은 예를 집어넣는다고 집어넣는데 뭐 학생에 따라서는 그게 뭐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배열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차수가 많아지면 다차원 배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차원별로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뭐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이 뭔지 보통 교양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정보 IT 관련된 교양하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걸 먼저 설명을 하죠. 보통 우리가 데이터는 무엇고 정보는 무엇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데이터라는 거는 뭐 쉽게 데이터입니다. 그 자체로 현실 세계에서 수집되는 사실이나 어떤 값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그 값들을 보통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일반적인 사람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라는 거죠. 지금이 3시야. 이 3시라는 건 큰 의미는 없죠. 그 3이라는 숫자가 이게 정보인가요? 데이터인가요? 물론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단순한 그 값이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의 것을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보라는 것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가공한 형태입니다. 물론 그것도 데이터가 되죠. 그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정돈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분을 한 걸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면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결국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 그 기술 배우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조작할 때 컴퓨터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 일을 시킬 때 그 명령어, 즉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거고, 걔가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정의한 게 프로그램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라는 의미로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한번 정해 봤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그건 정보가 되는 거고 의미가 없는 사실일 때는 그냥 데이터가 된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아닌데 실제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쪽 전공자들이 주로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구조라고 해갖고 동일한 데이터지만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 그거를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런 과목을 자료 구조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주로 단순한 구조로 해서 정수, 실수, 문자열 요 형태로 사용하는 걸 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뭐 이런 구조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아직은 아닌데. 우리가 하는 거 이게 단순한 구조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 자체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또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서 만든 것 중에 보면은 뭐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파일 구조로 되어 있고 이 파일 구조가 결론 나중에
DB로 발전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프로그램 내부에서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모양들입니다.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라, 뭐 스택 큐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내가 설명한 적은 없고요. 또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용어도 혹시 들어봤죠? 예. 데이터도 어떤 형태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 노력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구조라는 거는 그 자료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각 원소들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의해서 나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다 자료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구조를 선택할 때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이렇게 구성해 놓을 거냐는 어떤 걸 이제 고려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데이터가 얼마나 크게 구성이 되는지, 얼마나 자주 쓰는지, 얼마나 자주 수정이 되는지, 또 프로그램 짤 때 얼마나 그게 편한지 이런 거를 고려해 갖고 이런 것들을 어떤 구조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다 이제 심도 있고 수준 높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해야 될 겁니다. 보통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한 학기 정도 학습을 하면서 이 용어들을 다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서 그 실력을 향상시키죠. 예, 자료 구조, 데이터 구조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요. 그건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오늘 어레이를 배우다 보니까 어레이도 일종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설명을 합니다. 데이터 구조. 예, 이제 우리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것들이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우면서 상수, 변수 이런 거 배웠죠. 우리 요까지 배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주로 쓰죠.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 전체의 뭐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배열이라는 데이터 저장 기법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커리큘럼 상으로, 우리 저 그 스케줄 상으로는 구조체와 포인터라는 부분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민 중입니다. 이게 시간이 좀 빡빡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거 설명을 할 텐데 충분한 활용법까지 학습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상수하고 변수는 이미 알고 있죠. 상수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값들, 이렇게 고정된 숫자, 다운표 속에 열거되어 있는 문자 열들을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요. 변수라는 거는 메모리상의 특정한 영역을 할당받고 거기에 이름이 주어져 있어서 그 주어진 이름을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값을 바꿀 수도 있고 불러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란 말을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이 이름 뒤에 있는 숫자는 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요번에 배워야 되는 배열은 이런 변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쫙 열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여러 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쓰기 좋다는 겁니다. 예, 좋은 건 뒤에 바로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배워야 될 구조체하고 포인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지금 설명하기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 언어들은 클래스라는 걸 제공을 하거든요. 이걸로 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쓰기가 더 좋습니다. 목표라는 얘기가 좀 이상하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법들이 기술들이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크레스라는 기술이 가장 최신 최고로 효율적인 데이터의 저장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장 방법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기법도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크레스를 쓰는 것 같은 경우가 객체 지향적 언어라고 이야기하고요. 포인터를 쓰고 구조체를 쓰고 이 정도 수준이 될 때부터 이제 구조적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배열까지 포함이 안 되고요. 배열까지는 뭐 전통적인 프로그램 기법에서 많이 썼던 데이터 저장 방식이거든요. 가장 올드한 거 배우고 있고요. 여기 중간 단계 그리고 클래스가 최신 단계 기술입니다. 물론 가장 초보적인 단계부터 그게 쭉쭉 쌓여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예, 요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구조체, 포인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배열이 무엇인가 가볍게 정리해 놨습니다. 좀 말이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일부 집어넣은 겁니다. 한 줄로 설명해도 되는 건데. 배열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용어 같은 타입의 변수들입니다. 같은 타입의 변수들로 이루어진 유한 집합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타입의 변수, 지금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문자면 문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열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를 엘러먼트, 뭐 이런 용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배열, 방 이런 말 씁니다.
그리고 이 배열이 여러 개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느 몇 번째 있는지를 가리키는 그 값을 인덱스라고 합니다. 보통 뭐 첨자란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0부터 시작해서 양수만 사용합니다.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같은 타입의 변수다는 거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중요하다고요. 꼭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이고 배열의 선언 형식은 1, 2, 3, 4 n차원 배열을 선언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2차원까지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 뭐 말은 많은데 중요한 거 없네. 여러 개 변수들로 이루어진 거고 같은 타입의 변수들, 이것도 중요한 용어네. 변수로 들어있고 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거니까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배열은 어레이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일 때는 큰 방, 작은 방 이런 식으로 해서 방 이름을 방이 많지 않으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이게 몇 층에 몇 번째 집이고 그 속에 있는 몇 번째 방인지를 지정하려고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죠. 거기서 몇 층에 몇 호실이다 그걸 가리키는 게 바로 인덱스라는 겁니다. 인덱스라는 게 몇 층에 몇 호실이라는 게 된다는 거죠. 그 개념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말이 좀 많았습니다. 배열의 필요성, 배열을 왜 쓰는지 이것만 알면 되죠. 밑에 적어놨습니다.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의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하나가 아니라 우리 반 애들 저 성적을 모두 처리하고 싶어. 근데 우리 반이 30명이야. 그럼 변수를 몇 개 잡아야 되죠? 적어도 30개 곱하기가 들어가죠. 한 사람에 대해서 학번, 이름, 과목별 점수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30명이라 하더라도 변수의 종류가 100개는 넘어가겠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변수를 지정해서 변수 이름을 다 안다? 그렇다고 해서 변수에다 이렇게 숫자를 달아서 저장을 한다? 그럼 프로그램 짤 때마다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할 때마다 변수를 다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할 수는 있죠.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각각 다른 이름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변수가 발생이 되고 그 이름을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고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배열이라는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한 거고요. 이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첨자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몇 번째 방, 즉 몇 층, 몇 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즉 배열은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배열의 선언입니다. 배열은 선언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뭐 정수, 실수 이렇게 선언했던 거랑 똑같고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배열이 몇 개가 있는지를 요 뒤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걸 표시할 때는 꺾은 가로를 사용을 합니다. 꺾은 가로를 사용하고 요 속에다가 개수를 지정을 합니다. 몇 개. 그러면 여기 스코어라고 되어 있죠. 스코어란 이름으로 여기서 지정한 개수만큼의 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집 샘플에서 그레이드라는 변수 배열을 선언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게 여러 개 잡힌다는 거예요. 그림이 더 복잡해 보이네. 이렇게 여러 개 잡힌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코어 10 하면 스코어란 변수가 10개 잡혀 있고 그게 어느 건지는 꺾은 가로 속에다가 숫자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렇게 해서 쓰면 된다는 거네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를 인덱스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첨자란 말도 씁니다. 근데 요즘은 인덱스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 속에 적힌 요 숫자가 인덱스구나. 처음에 적었을 때는 요소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프로그램 내에서 쓸 때 이렇게 쓸 때는 요거는 이제 인덱스가 되는 거죠. 오케이. 배열을 선언한 방법 단순합니다. 뒤에 꺾은 가로를 쓰고 그 속에다 배열의 개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인덱스 앞에서 이야기했죠. 배열의 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방번호 생각하면 됩니다. 스코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꺾은 가로 속에 숫자를 적게 되면 그게 스코어의 몇 번째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요거는 그리고 중요한 거 숫자는 0부터 시작이 됩니다. 0번째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10개를 만들어라 했을 경우는 0부터 시작이 되니까 0 그리고 맨 끝에 건 몇 번이 되는 거죠? 9가 됩니다.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0번째 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건 배열의 개수, 이건 인덱스 나눠서 이야기했죠. 배열의 개수와 인덱스의 숫자는 하나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배열의 위치를 지정하는 걸 인덱스라고 한다. 정의할 때 처음에 변수를 정의할 때 쓰는 거는 배열의 개수가 되는 거고, 사용할 때는 인덱스 몇 번째 방 번호가 된다. 그 숫자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네요. 뭐 인티저든 이렇게 정수든 실수든 문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다 꺾은 가로 적고서 그다음 숫자만 적어주게 되면은 해당하는 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방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요 속에 있는 숫자, 지금 이거는 배열의 개수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요 앞에 데이터 타입이 없이 쓰게 되면 그때 인덱스가 되죠. 배열의 위치가 되는 거죠. 예. 뭐 이거 특별한 거 없죠? 예, 그냥 쓰면 됩니다. 배열의 선언 방법 가볍게 설명했습니다. 배열의 요소 접근, 인덱스 쓰는 경우 이야기합니다. 앞에 데이터 타입이 있을 경우는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꺾은 가로 속인 숫자는 배열의 개수가 된다고 앞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 속에서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 스코어라는 배열을 10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각 방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오타가 났네. S가 있는 걸로 생각합시다. 여기 S 없잖아. 이렇게 스코어에 5번 하면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방에 80이란 값을 집어넣으라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쉽네. 예, 쉽습니다. 그리고 0번째 있는 걸 1번에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0번째 있는 걸 1번 방에 넣으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인덱스에는 변수를 써도 되고 수식을 써도 됩니다. 또 다른 배열에 있는 값을 불러 써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건 참 유연하게 잘 좋은 것 같아. 꺾은 가로 속에는 직접 숫자를 적어도 되고 변수를 적어도 되고 식을 적어도 되고요. 다른 배열을 지정해도 됩니다. 다른 배열을 지정하면 그 배열 속에 분명히 정수값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양수의 값만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수, 음수는 못 쓴다는 거죠. 오케이? 배열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꺾은 가로 속에다가 방 번호를 적는다. 그 방 번호를 인덱스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별거 없습니다. 일반 변수 사용과 큰 차이가 없네요. 오케이. 예, 간단히 사용한 예 한번 보겠습니다. 배열 선언한 방법인데, 예, 여기 보면 스코어 꺾은 가로 속에 5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코어라는 변수가 몇 개 잡히는 거죠? 예, 5개 잡힙니다. 5개. 몇 번 방부터 몇 번 방까지 잡히죠? 0번부터 4번 방까지 잡히죠. 이렇게요. 그리고 거기다 값을 저장하는 방법은 일반 변수의 값 저장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쭉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됩니다. 변수명, 배열명 주고 뒤에 인덱스 표현할 수 있게 꺾은 가로 집어넣고 그 속에다가 변수나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10, 20, 30, 40, 50을 넣으니까 0번째 방에 10 들어갔고 1번째 방에 20 들어갔고 4번째 방에 4번 방이죠. 4번째가 아니죠. 4번째가 아니라 4번 방에 50이란 값이 들어갔습니다. 배열 선언하고 데이터 값 저장하는 거 알겠죠? 뭐 없네? 네, 쉽습니다. 배열과 반복문 지금 써봐서 알겠지만 인덱스가 대부분 순차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반복문으로 처리가 굉장히 좋네요. 우리가 if문 써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때 그냥 쉽게 쓰고 그 뒤에다가 이 첨자를 여기 반복문에 쓰는 변수를 갖다가 인덱스 변수로 사용하면 되는 거네요.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반복문을 사용해서 배열 요소들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변수의 사이즈, 배열의 사이즈 같은 거를 명확히 하려고 미리 이렇게 상수를 지정해 쓰기도 합니다. define이라고 이게 이게 선행 연산자 또는 pre-define 하는데 define에서 size라는 이름으로 5라는 값을 저장하는 이건 상수입니다. 상수가 되는 겁니다. 상수 선언한 거죠. 5라고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이즈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되면 5라는 숫자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거 쓰냐고요?
배열의 크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이 될 때 나중에 배열 사이즈를 한 5개만 더 키워줘 했으면 코드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위에 디파인 되어 있는 저 상수값만 바꿔주게 되면 일괄해서 다 적용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아이, 게으른 사람들이 쓰는 거죠. 조금 더 좀 쉽게 뭐 키보드 한 번에 덜 건드리려고 쓰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배열문에서 반복문, 그러니까 배열은 반복문에서 제어하기 아주 좋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배열의 선언과 반복문의 사용인데 뭐 똑같은 겁니다. 아까 집어넣는데 요번에 랜덤 함수로 한번 값을 채워보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먼저 난수 발생하는 거 했던 거 기억나죠? 앞에 거랑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단지 아까는 하나하나 입력을 해줬고요. 반복문 쓰면 좋다고 그랬으니까 반복문을 써서 하는 걸 했습니다. 이렇게 짜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꼭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해보고서 확인해요.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바로 컨트롤 키에다 F5번 키 누르지 말고요. F10번 키를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 디버그 모드로 들어갑니다. 디버그 모드. F10번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한 줄 한 줄 한 줄 수행이 되거든요. 그럴 때 아래쪽에 와치창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각 변수의 값들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변수를 선언만 하고 초기 값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거 뭐죠? 쓰레기죠. 의미 없는 값들이죠. 뭔지 모르겠고요.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요 반복문이 다 수행되고 요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 배열에 이런 값이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버깅 모드는 프로그램 문제가 있거나 복잡한 걸 할 때 동작 원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럴 때 디버그 모드를 한 줄 한 줄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할 때 쓰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지금 프로그램 단순하거든요. 이게 단순할 때부터 습관을 들여놓으면 복잡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의 초기값 설정하는 거 해보고요. F10번 키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서 와치창에서 각 배열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수행되면 이런 결과 제시가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죠. 배열 선언하고 값 주는 것 또 한 가지 방법 하겠습니다. 이거 뭐 또 아까랑 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요번은 이렇게 스캔F로 받아들이는 걸 했습니다. 스캔F로 받아들일 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 변수 쓰듯이 쓰는 거죠. 스캔F 쓸 때는 앞에다가 M% 표시 줘야 된다고 그랬죠. 즉 그 변수의 주소값을 M% 쓰면 주소값이 나오는 것, 메모리상의 위치 그걸 직접 하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얘기할 필요 없죠. 처음에 개발한 놈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들었고 안 입고 오면 여러분이 직접 스캔F 새로 만들었으면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키보드의 동작 원리도 알아야 되고 이게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서 어떤 경로를 거쳐 갖고 프로그램에 전달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죠. 갑자기 하기 싫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배열을 선언할 때 상수값 썼죠. 여기 define student라는 상수를 지정을 했고 이걸 5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5개가 만들어지겠죠. 0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그럼 반복문도 몇 번 돌아야 되죠? 5번부터 0번부터 5번 돌아야 되죠. 이럴 때 여기도 스튜던트, 여기도 스튜던트, 여기도 스튜던트, 여기도 스튜던트잖아요. 이렇게 위에 상수를 하나 지정해 놓게 되면 이게 없다 그러면 나중에 네 군데를 다니면서 숫자를 바꿔줘. 배열이 사이즈가 커졌을 경우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 상수를 지정하면 상수값만 딱 수정해 주면 쉽게 프로그램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기법도 짬짬이 보면서 익히기 바랍니다. 배열은 뭐 일반 변수랑 동일하게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쓴 것들 보면 이 스튜던트는 상수죠. 이건 스코어고요. 오케이. 잘못 쓴 경우 이거 조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배열을 쓰게 되면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이 인덱스를 잘못 쓴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못 썼다는 소리는 아까 우리가 A라는 배열을 갖다가 선언할 때 여기 5라고 줬다면은 이 배열에는 방이 몇 호실 몇 번, 그러니까 몇 번 인덱스는 뭐뭐뭐가 있는 거죠. 0, 1, 2, 3, 4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5번 방에다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선언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납니다. 5번 방에 없는데 5번에 넣으라고 그러면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꼭 써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해야 됩니다. 나 착각했어요. 이건 지금 데이터 배열을 선언한 거죠. 여기 5라고 돼 있으면 방은 몇 번 방까지 있는 거죠? 0번부터 4번 방까지 있는 거죠. 이럴 때 5번 방에 넣으라고 줬을 경우, 즉 0번부터 4번까지만 이제 5번째 방 5번 방에 넣으라고 그러면 일단 오류가 이렇게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서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배열의 개수와 인덱스는 구분해서 생각하라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값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는데 선언되지 않은 이 값을 또 출력하라 그러면 출력이 돼요. 돼요. 근데 대신 그 속에 저장된 값은 쓰레기가 나오죠. 의미 없는 이상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거기다 저장을 하려고 할 때는 실행 중이라도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지만 그냥 그 값에 거기에 잘못된 인덱스 값으로 값을 불러낼 때는 불려지기도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잘못된 거니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처음에 정의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잘못되는 경우는 모두 프로그래머 책임입니다. 그렇죠. 뭐 짠 놈이 책임져야지. 잘못된 인덱스 쓰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거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간 점검은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네. 독립적으로 여러 개의 변수 대신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지? 변수가 많으면 이름을 다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거 쓰려면 너무 번거롭잖아. 그래서 인덱스라는 즉 방 번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라고 하는 거죠. n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일 경우 첫 번째 원소의 번호는 즉 방 번호는 몇 호가 되느냐? 0번. n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의 맨 마지막 번호는 몇 번이 되느냐? n-1번 이렇게 되겠죠? 알죠? 0번부터 만들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배열 원소의 번호 혹은 위치를 무엇이라고 하냐? 인덱스라고 했죠. 첨자라고. 몰라도 돼요. 방 번호 그러면 되지 뭐. 배열의 크기보다 더 큰 인덱스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에러가 나겠죠. 저장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 죽어버리고요. 불러내는 건 돌긴 돕니다.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가? 배열의 크기를 나타낼 때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가? 아까 썼잖아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배열 설명하고 있고요.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배열을 활용하는 방법, 또 배열의 초기값 주는 방법 이런 거 좀 설명했습니다. 배열은 정의해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 들어가 봅시다. 배열의 초기화는 아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선언하는 단계에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아까 초기화를 했는데 프로그램 수행 단계 선언한 이후에 처리가 됐고요. 이거는 선언과 동시에 어떤 값을 할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변수 선언과 동일합니다. 단지 특이한 점은 이거는 배열이잖아요. 그럼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집합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물결 괄호를 치고요. 이 속에다가 데이터를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방마다 따로 구분해서 들어가고자 싶을 때 콤마로 이렇게 분리해 주면 됩니다. 내가 선언한 방의 개수보다 적게 방의 개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원소의 초값은 콤마로 분리해서 집어넣을 수 있고 그 전체적으로는 중괄호라고 하네요. 물결 괄호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배열을 선언할 때 초기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뭐 있는지 살펴볼까요? 배열을 선언할 때 초기값을 주는데 실제 방은 5개를 잡아 놓고 3개만 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초기화를 안 시키면 쓰레기가 들어 있지만 초기화를 안 시키면 쓰레기가 들어 있지만 일부만이라도 설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방은 자동으로 0이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괜찮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배열을 선언하고서 배열이 이렇게 있고요. 느하고 물결과 이렇게 하고서 갑자기 0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0, 콤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 초기화 시켜준다는 그런 소리예요. 배열이 100개, 1000개 있을 경우 하나하나 다 값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만 줘도 쫙 전체가 채워진다는 거죠. 알았죠? 쉽네. 다 채워도 되고 지정 안 하면 안 들어간다는 거네. 그럼 여기에 안 넣고 싶어서 여기를 비고서 콤마 하면 그럼 0이 들어가는 거죠. 10 안 넣고 0을 집어넣나 빈칸으로 하나 0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지? 배열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네? 컴파일러가 조금이나마 프로그램의 그 고생을 좀 덜어주려고 내가 초기값을 설정하는 경우 초기값을 풀로 다 지정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헤아려 가지고 이 값을 설정합니다. 컴파일러가 해준다는 거죠. 내가 인트 스코어 몇 개인지 모르겠어 하고서 물결가루였고 10, 20, 30, 45 다섯 개를 찍어 물결가루 닫아줬죠. 그러면 내가 5라고 집어넣어도 되고요. 귀찮으면 그냥 놔두면 빈칸으로 놔두게 되면 여기에 설정된 초기값의 개수로 배열의 사이즈를 결정해 버립니다. 이것도 괜찮네. 그럼 초기값 줄 때. 그렇지만 이제 실제 6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때는 콤마하고 0 하나 더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배열의 초기화하는 방법 쉽네요. 다 주거나 덜 주면 안 준 부분은 0이 들어가고요. 또는 다 데이터 값, 초기화 값을 다 설정한다 그러면 개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개수가 설정된다고. 예, 알았습니다. 오케이. 예, 실제로 초기화하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특별하진 않으니까요. 앞에 설명한 거랑 동일합니다. 예, 여기 스코어라는 배열 지정했고요. 개수는 5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초기값은 물결가루 속에다 쭉 열거 했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0번방, 1번방, 2, 3, 4번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설명할 필요 없죠? 이 정도는 쉽게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패스. 두 번째 방법, 배열은 5개 방을 지정을 했고요. 그 방에 데이터 초기값은 2개만 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예, 0번방, 1번방, 얘 0번방, 얘 1번방에 채워지고 2, 3, 4번방은 이렇게 0으로 채워집니다. 오케이, 이것도 괜찮아. 패스. 세 번째 방법, 그냥 크기만 주면 어떻게 되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초기값을 주지 않은 경우죠.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에서도 초기값을 주지 않고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 나오죠. 에러가 나오는 거 아니죠? 쓰레기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해보면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 이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전에 누가 썼는데 그 메모리를 쓰던 놈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입니다. 뭐 운이 좋게 이게 알아볼 수 있는 0, 1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숫자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썼을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값은 전혀 의미가 없는 값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배열 원소계산. 이제 배열이 있는데 배열을 지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 배열이 몇 개짜리인지가 애매해. 그래서 배열의 크기를 한번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물론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램 언어는 자동으로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C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인 변수에 메모리 사이즈 측정할 때 보면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 썼었죠. 요거. 네. 이거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중요한 게 있죠. 배열을 지정할 때 보면은 배열에 스코어란 이름이 있고 뒤에 첨자,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때 이 이름이 있잖아요. 요게 뒤에 이게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의미가 좀 틀립니다. 이거 없이 스코어라고 했을 경우는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스코어라고. 전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스코어 속에다가 꺾은 가로로 위치 인덱스를 지정하면 요거 한 개만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로 전체에 대한 사이즈를 측정한 다음에 그거를 한 개로 나누게 되면 한 개 데이터 사이즈로 메모리 사이즈 나누게 되면 그러면은 요 개수가 돼 버립니다. 이거 그겁니다. 전체 배열을 개별적 전체 배열이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를 한 개의 방이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로 나누어 버리면 방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쓸 일 있냐고요? 없어요. 알고 있으라는 거. 이거 쓸 일은 내가 만들었는데 뭐 여기 보면 알지. 이렇게 된 경우거든. 이렇게 된 경우. 보면 알지 뭐. 근데 이게 뭐 너무 많다 이럴 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쓸모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뭐 배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는 뭐 그림 데이터 같은 것도 배열에 담습니다. 그림 데이터에 한 픽셀을 별도 배열로 잡아서 하나하나 담아놓고 그리고 그 그림이 색깔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좌우를 바꾼다든지 색깔의 흑백으로 바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거 써야 되네요.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고요. 오케이. 그리고 배열의 복사, 우리 그 변수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고 그 값을 딴 변수에 집어넣을 때 썼던 거 기억나죠? A는 B, 그럼 B에 있는 값이 A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A는 3, 그러면 A에 3이 저장되는 거였죠. 그런데 배열을 복사할 경우는 이 배열의 이 이름만 갖고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여기 인덱스까지 지정이 돼야지만, 이건 사이즈고요. 여기 인덱스가 지정이 돼야지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인덱스가 지정이 돼야지만 데이터가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아까 보니까 복사하고 이동할 때 이럴 때는 값을 저장할 때는 꼭 인덱스를 지정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복사, 이동, 데이터 저장 시는 꼭 인덱스를 지정해라. 인덱스가 지정되지 않은 배열의 이름만으로는 복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소리는 이름만으로도 뭔가 써먹는다는 소리겠죠. 예, 그래요. 써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어쨌든 복사할 때 인덱스 꼭 지정할 것 기억합시다. 배열을 비교할 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때도 그럼 인덱스 지정해야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역시 잘 가르쳤어. 예, 지금 배열 A하고 B라는 배열이 있는데 사이즈도 동일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배열 대 배열로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배열 대 배열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인덱스 지정하면 되죠. 요 속에다가 꺾은 가로 하고서 몇 번째 거다 하고서 반복분 돌려야죠. 그래야지 이거 5번씩 돌려야지 5개가 똑같은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하는 방법 볼까요? 예, 봅시다. 예, 이렇게 해줘야죠. A 첨자 주고 B 첨자 주고 이거 뭐지? 이거 느낌표? 같은데 느낌 있니? 이 소린가? 느낌이 같니? 아니죠. not equal이죠.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A와 B가 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해 줘라 이 소리죠. 그리고 같지 않으면 바로 리턴을 만나버렸네. 이 프로그램 종료하라는 소리네요. 메시지 출력하고 프로그램 끝내 그 소리네요. 다 같으면 절대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겠죠. 그러면 반복문이 충분히 돈 이후에 빠지겠죠. 빠지고 나서 얘한테 오겠네. A하고 B는 같습니다. 메시지 출력하고 게임 끝내네요. 함수구나. 배열의 크기, 배열에 있는 내용을 검사하는 함수네. 이럴 때 꼭 인덱스를 지정해서 개별 방에 들어있는 을 하나하나 불러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오케이. 배열의 비교, 인덱스 꼭 지정할 것. 또 정리. 지금 배열을 비교하는 거 쓰는 거 했으니까 나오는 거네요. 배열이 A의 6 6번째 방의 원소. 이거의 원소를 1, 2, 3, 4, 5, 6으로 초기화하는 문장을 작성해라. 에이 귀찮아. 이거죠? 이렇게 하면 되죠? 끝났잖아요. 배열의 초기화에서 초기값의 개수가 배열 원소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6개 잡아놓고 변수 초기값을 2개만 주면 0 채워진다고 그랬잖아요. 또 반대로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꼭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해보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5개라고 지정을 했는데 변수는 6개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해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물어봐야지. 배열의 크기를 주지 않고 초기값의 개수를 배열의 크기에 결정할 수 있는가? 있죠. 초기값 이 데이터의 개수가 변수 여기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 값을 주게 되면 이걸 개수로 자동으로 설정된다고 그랬죠. 배열 A, B를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가? 바로 나왔던 거네. 안 돼. 그럼 배열 A와 배열 B를 이거 같이 대입할 수 있는가? 안 돼. 무조건 인덱스 지정하라고 그랬잖아. 배열은 전체 묶음이고 집합이거든. 집합이 같은지는 속의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오케이, 잘 해보기 바라고요. 배열을 초기화하는데 내가 준 배열의 크기보다 더 많은 거를 초기값으로 주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죠? 배운 내용. 배열 배웠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 배열 배우고 있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배열의 초기값 주는 방법, 배열을 조작하는 방법, 배열을 함수의 인수로 사용하는 방법,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또 그걸 응용한 다양한 예 이런 거 했죠. 그 과정에 또 중요한 거 설명도 했습니다. 뭐 했었죠? sort, search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프로그램 입문 과정을 거쳐서 C 프로그램을 익숙해진 이후에 실력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 능력을 배양할 때 자료 구조라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 자료 구조 수업 시간에 배우는 사항들이 search와 sort 이걸 배웁니다. 물론 그 앞에 있던 자료 구조의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도 배웁니다. 뭐 quick, heap, queue, 스택과 q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배열을 배웠고요. 배열을 조작하는 방법들
그것들이 많은 프로그램 기법으로 활용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케이.